죽어가는 폐를 살리는 음식으로 숨이 편해졌다는 사람들이 챙긴 음식 7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건강을 위한 하이파이브 3번을 하시고 남녀 아나운서 4명을 만나보세요. 숨 쉬는 게 편하지 않다면요. 그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들이마시는 공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해로운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각종 유해가스, 담배 연기까지. 이 모든 게 내 폐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음식 하나로 이걸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기침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 7가지. 단순히 건강에 좋은 걸 넘어서 폐를 다시 숨쉬게 만든 음식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당장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브로콜리 폐를 씻어내는 푸른 해독제.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죠. 이 성분이 뭐냐면요. 폐에 쌓인 염증과 유해물질을 중화시키고 배출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흡연자분들, 미세먼지 많은 도시에 사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합니다.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살짝 쪄서 드셔보세요. 비타민 파괴도 줄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로 섞어도 좋고요. 폐에 쌓인 먼지를 씻어낸다는 느낌. 꾸준히 먹어보면 확실히 체감됩니다. 마늘 폐의 천연 항생제. 마늘은 전통적으로 몸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폐에 특별히 좋은 효과를 줍니다. 폐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마늘이 그걸 억제해주는 거예요. 특히 기관지 약하신 분들, 천식 있으신 분들, 기침 자주 하시는 분들, 마늘 꾸준히 먹으면 진짜 다릅니다. 생마늘이 힘들다면 익혀 드세요. 마늘 볶음, 마늘 장아찌, 심지어 마늘청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연에서 온 강력한 폐 보호막. 그게 바로 마늘입니다. 생강 숨통을 틔우는 따뜻한 기운. 생강하면 몸 따뜻해지는 이미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폐 속 가래를 줄여주고 기침을 가라앉혀주는 힘이 있습니다. 염증 완화에도 탁월하고요. 생강차 한 잔 마시면 목이 뻥 뚫리는 느낌 다들 아시죠?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폐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면역력도 올라가고 숨이 덜 찬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추운 날, 공기 안 좋은 날, 외출 후 돌아온 날. 생강차 하나만 바꿔도 폐가 달라집니다. 사과 폐를 지키는 붉은 방패. 하루 한 개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 그 말 그냥 옛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 사과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폐 기능이 더 좋게 나타났어요.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폐 노화를 막고 폐 기능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더 많은 영양소가 있거든요. 당도가 너무 높은 사과보다는 약간 새콤한 걸로. 아침 공복에 사과 하나면 폐에 아주 좋은 선물이 됩니다. 간식으로도 주스로도 좋아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폐 건강 음식. 바로 사과입니다. 녹차 폐를 씻어내는 녹색 물결. 녹차는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폐 속 깊은 곳까지 씻어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 성분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폐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게다가 흡연자분들 이거 꼭 드셔야 해요. 담배로 인한 폐 손상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하루에 2잔 정도. 뜨겁게 마셔도 되고 시원하게 아이스로 즐겨도 돼요. 커피 대신 녹차 한 잔. 그 작은 습관이 폐를 바꿉니다. 토마토 폐의 노화를 멈추는 붉은 힘.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하죠. 이 리코펜이 바로 폐 노화를 막는 데 탁월합니다. 폐는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는데 토마토는 그 속도를 늦춰줘요. 흡연자 폐 회복에도 좋고 미세먼지 자주 마시는 사람들한테도 좋아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수프, 볶음 요리로도 활용해보세요. 먹을수록 폐가 맑아지는 느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강황 폐에 쌓인 염증을 뚫는 황금 가루. 강황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돼 왔죠.
여기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폐염증 억제에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해요. 특히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같은 염증성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냥 가루로만 먹기 힘들다면 우유나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요즘은 강황 라떼, 강황차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폐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싸워주는 황금 전사. 그게 바로 강황입니다. 우리는 숨을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숨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누군가는 매일 밤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누군가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폐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쉬운 습관 하나에서부터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 식탁에 올라갈 음식을 바꾸는 것. 그게 폐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브로콜리, 마늘, 생강, 사과, 녹차, 토마토, 강황. 이 7가지는 단순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폐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음식입니다. 누군가는 이걸로 숨이 편해졌고, 누군가는 기침이 사라졌고, 누군가는 병원비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조금 더 가벼워졌다면 그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폐 건강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기침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몸을 살리는 정보 놓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숨 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이 자꾸 막히는 이유. 폐를 망치는 당신의 습관들. 이전에 폐를 살리는 음식 7가지 이야기 전해드렸죠. 그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왜 아직도 기침이 나고 숨쉬기 불편하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반대의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걸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걸 끊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특히 폐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라서 생활 속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폐를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 별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을 폐 건강을 망치는 습관 7가지, 그리고 그걸 바꿨을 때 일어나는 변화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창문을 안 여는 집. 창문을 안 여는 집에서는 공기가 썩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밤새 쌓인 이산화탄소와 각종 실내 오염물질이 폐 안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숨을 쉰 공간은 그 자체로 공기가 오염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환기를 안 하면 폐가 깨어나자마자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죠. 밖에 미세먼지가 있든 없든 창문은 여는 게 맞습니다. 바람이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공기가 움직이기만 해도 다릅니다. 창문을 열지 않는 건 폐를 방 안에 가둬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향초를 매일 피우는 습관. 좋은 향이 난다고 폐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향초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들어있고 이 성분이 실내에서 천천히 퍼지면서 코를 지나 폐 속으로 축적됩니다. 특히 저가 향초, 오래된 향초일수록 그 성분은 더 자극적이에요. 좋은 향은 잠깐만 맡아도 충분합니다. 지속적으로 향을 피우는 건 폐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공향은 결국 몸에 남습니다. 폐는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반응합니다. 샤워 후 욕실문 닫기. 샤워한 뒤 욕실문을 닫으면 욕실 안습기가 그대로 남습니다. 습기 속에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 폐는 그걸 필터링할 수 없고 그대로 들이마시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냄새가 없다고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습기 많은 공간은 폐에게 가장 위험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샤워가 끝났다면 욕실문은 무조건 열어둬야 하고 습기가 빠질 수 있게 바람이 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폐를 위한 필수입니다. 요리할 때 환기 안 하는 습관. 요리하면서 후드를 안 켜거나 창문을 안 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기름 튀는 요리할 때 공기 중으로 올라가는 입자들. 그게 그대로 폐 속에 쌓입니다. 볶음 요리, 튀김 요리, 센 불에 빠르게 조리할 때 눈에 보이는 연기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속에 섞인 미세 유해입자입니다. 주방 환기를 습관처럼 챙기지 않으면 그 맛있는 음식들이 결국 폐에 상처를 남깁니다. 요리를 한다면 바람길도 함께 열어줘야 합니다. 먹는 음식이 폐를 살릴 수도 있고
만드는 과정이 폐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환기 안 하기. 운전하면서 창문을 안 열고 에어컨이나 히터만 계속 돌리면 차 안의 공기는 순환 없이 계속 재활용됩니다. 그 안에 쌓인 먼지와 휘발성 입자들이 조금씩 농축되면서 숨쉬는 공기가 점점 탁해집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 방향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황은 더 나빠져요. 밀폐된 공간에서 나는 향기, 그건 결국 폐에게 독입니다. 운전하면서 창문을 살짝만 열어도 다릅니다. 숨쉬기가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작은 변화지만 폐는 그걸 분명히 느낍니다. 반려동물 털 관리 소홀.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죠. 털 빠지는 계절이면 온 집안이 털로 뒤덮이기도 합니다. 털 자체보다도 그 털에 붙어있는 각질, 미세한 입자들. 그게 공기 중에 퍼지면 폐에 자극을 주기 시작해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선 청소와 환기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공기청정기를 늘 가동해 두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존재와 건강하게 함께 지내려면 내 폐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해요. 입으로 숨쉬는 습관. 입으로 숨쉬는 건 가장 무서운 폐 파괴 습관입니다. 입은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코는 필터 역할을 하지만 입은 그렇지 않아요. 자면서 입을 벌리고 숨쉬는 분들은 아침에 목이 아프고 입이 마르고 피곤함이 계속됩니다. 그건 몸이 폐를 통해 싸우고 있다는 신호예요. 입 호흡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숨의 질을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코가 막히는 이유가 있다면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평소엔 코를 깊고 천천히 숨쉬는 걸 몸에 익혀야 합니다. 숨쉬는 법만 바꿔도 폐가 가벼워집니다. 아무 일 없던 게 기적이었구나. 우린 숨을 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폐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나를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버텨줬고 묵묵히 견뎌줬고 조용히 상처 입어왔습니다. 이제 그걸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부터 내가 내 폐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좋은 걸 먹고 나쁜 걸 끊는 것. 이 단순한 조합이 폐에게는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숨이 깊어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지금이라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습관. 누구나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향을 줄이고 습기를 날리고 요리할 땐 환기하고 운전 중에도 숨 쉴 수 있게 하고 반려동물과의 공간을 정리하고 입이 아니라 코로 숨 쉬는 것. 이걸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내 폐는 아주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기침이 줄고 피로가 줄고 잠이 편해지고 무거웠던 숨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폐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숨이 편해지는 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는 걸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폐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호흡법과 운동법, 또 다른 실천 팁들까지 더 알려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폐 건강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숨쉬는 삶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폐가 강해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약한 폐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7가지. 좋은 음식 챙기고 나쁜 습관 줄였는데 아직도 뭔가 숨이 가쁜 느낌 들고 깊게 쉬어도 덜 풀린다면 이제는 직접 폐 기능 자체를 끌어올려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폐도 단련되고 강화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호흡법 하나, 움직임 하나, 생활습관 하나, 그 작은 실천이 폐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약해진 폐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고 숨이 편해지는 걸 넘어서 몸 전체가 달라지는 폐 강화 방법 7가지 꼼꼼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알려드릴게요. 폭식 호흡 훈련. 대부분 가슴으로 얕게 숨 쉬는데요. 이러면 폐의 윗부분만 사용하고 아랫부분은 놀게 됩니다. 폭식 호흡은 폐 전체를 쓰게 만들어서 들숨에서 더 많은 산소를 끌어오고 날숨에서 더 깊이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앉아서 배에 손 얹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해보세요. 내쉴 땐 배를 안으로 끌어당기듯 말아줍니다. 짧고 얕은 호흡 대신 길고 깊은 폭식 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폐 용량이 늘어나고 호흡 근육이 단련됩니다.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 입을 살짝 오므리고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는 방법이에요. 숨을 내보내는 시간을 늘리면 폐 안에 남아있는 공기를 더 많이 비워낼 수 있고
그만큼 다음 들숨이 더 깊어지고 상쾌해집니다. 특히 숨이 찰 때나 계단 오를 때 적용하면 효과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운동 부족하신 분들이나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한테도 권장되는 방법이에요. 매일 5분 정도만 집중해도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풍선 불기. 풍선 불기는 아주 간단하지만 폐 기능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풍선을 크게 부는 과정에서 폐활량이 늘어나고 호흡근도 함께 단련됩니다. 특히 숨을 일정하게 조절해서 천천히 불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흡의 리듬도 훈련되어 하루 한두 번만 해도 금방 변화가 느껴지고 기침 자주 하던 분들이 이걸로 개선됐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간단하지만 폐는 이걸 꽤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코호흡 유도하기. 입호흡이 문제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걸 고치기 위해선 무조건 코호흡을 유도해야 합니다. 수면 중에 입 벌리고 자는 분들은 코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방법이고, 평소에 코가 막히는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비염이면 치료하고 코 세척도 함께 병행해보세요. 깊고 고른 호흡은 코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폐에게 가장 좋은 산소는 코를 거쳐 정화된 공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걷기, 팔 흔들기. 가장 기본적인 폐 강화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팔을 과장되게 흔들어주면 효과가 배가 돼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동작은 상체와 폐 주변 근육을 자극해서 들숨과 날숨의 깊이를 늘려줍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 이 걷기 운동 몇 번만 반복해보세요. 숨 쉬는 게 확실히 넓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리내어 말하기. 책을 소리내어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폐에 도움이 됩니다. 소리를 낼 때 복부 압력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호흡 조절 능력이 향상되죠. 특히 발성 연습은 폐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폐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고르게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말을 길게 이어가야 하는 방송인이나 가수들이 폐활량 훈련으로 이런 방식 많이 씁니다.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 훌륭한 폐 훈련이에요. 공기 좋은 곳에서의 호흡 리셋. 도시 생활에서는 늘 오염된 공기와 함께 숨쉬고 있죠. 잠깐이라도 공기 좋은 숲이나 산길 같은 곳에서 마스크 없이 깊게 숨쉬는 것만으로도 폐는 리셋됩니다. 좋은 공기는 폐에게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고 한 번의 깊은 호흡이 폐 속까지 산소를 채워줍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평소 숨쉬는 질도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공원이라도 정기적으로 가보세요. 폐는 환경을 기억합니다. 폐가 강해질수록 삶이 가벼워집니다. 숨이 편해지며 그저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맑아지고 피로가 줄고 기분도 덜 가라앉게 됩니다. 폐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이자 밖으로 내보내는 마지막 창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이 막히면 몸 전체가 무거워지고 여기서 흐름이 뚫리면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숨은 과연 얼마나 깊고 자유롭나요? 폐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호흡을 리셋할 수 있고 스스로 몸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작은 훈련 하나, 매일의 루틴 하나, 그게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폭식 호흡, 입술 오므리기, 풍선 불기, 코호흡, 걷기, 발성, 좋은 공기 마시기. 이 7가지는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폐를 확실하게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약도 내가 숨쉬는 방식이 틀어져 있다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폐를 위한 루틴 하나씩만 시작해보세요. 폐는 여러분이 바꿔준 걸 잊지 않고 그대로 숨으로 보답할 겁니다. 지금까지 음식으로 살리고 습관으로 지키고 이제 직접 폐를 단련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폐를 위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숨만 쉬어도 지방이 타는 폐 기반 유산소 루틴, 그리고 폐 건강을 기준으로 한 식단 조합법, 이런 실전 정보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다음 편도 원하신다면 댓글에 다음도 알려주세요. 꼭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우린 계속 숨 쉬면서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나눌 겁니다. 감사합니다. 숨만 잘 쉬어도 체지방이 줄어드는 식단법. 폐가 살아나면 몸이 바뀝니다. 숨이 편해지면 체력이 늘고 생각이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든다는 거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폐 기능이 좋아지면 체중 감량이나 근육 유지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폐는 호흡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순환과 대사에 영향을 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폐 중심으로 식단을 짜면 몸이 가볍고 피로도 덜하고 지방 연소가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숨을 잘 쉬는 사람들을 위한 폐 기반 건강 식단 루틴과 하루 관리 방법 7가지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공복 물 마시기 대신 공복 숨물 루틴 시작. 기상 후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먼저 창문 열고 숨부터 바꿔야 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걸 5번. 그 다음 물 한 잔 마시기. 순서는 반대가 아닙니다. 먼저 폐를 깨우고 나서 수분을 채워줘야 몸이 깨어납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하루 컨디션 달라집니다. 폐에 부담 없는 저자극 아침식. 아침은 절대 과하지 않게 빵이나 가공식품 대신 따뜻한 곡물죽 또는 사과 반쪽과 삶은 달걀 조합. 소화가 편해야 폐가 편하고 숨쉬기가 편해야 아침 활동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기침 잦은 분들은 점도 높은 음식보다 수분감 있는 식사 추천입니다. 마늘, 생강, 브로콜리 조합은 매일 필수. 폐 건강을 위한 음식 중 가장 효과 좋다는 마늘, 생강, 브로콜리. 이 셋은 가능한 매일 넣는 게 좋아요. 볶음으로 먹든 찜으로 먹든 형태는 상관없고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조합이 식탁에 올라오는 것. 이 3가지가 폐 염증을 줄이고 점액을 정리하고 호흡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유제품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 늘리기. 폐는 점액이 많아지면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우유나 치즈 요거트처럼 점액을 증가시키는 유제품은 줄이고 두부, 콩, 병아리콩, 퀴노아 같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면 호흡이 덜 끈적하고 가벼워집니다. 단백질은 꼭 필요한데 그 형태만 바꿔도 폐는 훨씬 좋아집니다. 카페인 줄이고 녹차 또는 생강차로 교체. 커피를 마시면 잠은 깨지만 폐는 건조해집니다. 카페인이 폐 점막을 자극해서 더 민감하게 만들어요. 대신 녹차는 항산화 효과로 폐를 보호하고 생강차는 염증 줄여주고 기침 예방에 도움돼요. 커피 하루 2잔 줄이고 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숨 쉴 때 편안함이 생긴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점심은 가장 자유롭게 하지만 기름진 음식 최소화.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시간인데 이때 주의할 건 기름진 음식은 최소한으로. 기름 많은 튀김이나 볶음 위주 식사는 식곤증뿐 아니라 호흡도 묵직하게 만듭니다. 가볍고 단백질 중심의 구성. 불필요한 지방만 줄여도 오후 숨쉬기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저녁 식사는 숨을 기준으로 멈춰야 할 타이밍. 폐는 잠들기 전 안정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과식한 상태에서 잠들면 폐는 눌리고 압박받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절대 늦게 먹지 말고 포만감 기준이 아니라 숨 기준으로 끊어야 합니다. 식사 후 배가 찼는지가 아니라 숨이 편한지를 체크하고 숨이 답답해질 정도면 그건 과식입니다. 이 기준으로 조절하면 몸무게와 수면질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음식은 들숨이고 배출은 날숨입니다. 우리는 먹는 걸 몸의 연료라고만 생각했지만 폐는 이걸 받아들이는 문이고 음식을 통해 몸에 들어온 모든 자극은 결국 숨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호흡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숨이 깊은 사람은 음식도 가볍고 숨이 얕은 사람은 늘 무겁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먹는 모든 것들이 결국 폐로 이어진다는 감각. 그걸 기억하면서 식탁을 마주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숨부터 바꾸고 폐를 깨우고 수분을 채우고 자극 없는 아침식. 매일 챙기는 마늘, 생강, 브로콜리. 식물성 단백질로의 전환. 카페인을 줄이고 기름을 조절하고 숨이 편한 만큼만 먹는 저녁. 이 모든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폐는 이걸 매일 정확히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 내 숨을 결정합니다. 폐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납니다. 음식으로 폐를 편하게 만들고 호흡으로 폐를 단련하고 습관으로 폐를 보호했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몸 전체의 순환과 지방 연소를 유도하는 호흡 기반 운동 루틴. 다음 편에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숨만 잘 쉬었을 뿐인데 체온이 올라가고 기초 대사가 바뀌고 지방이 타기 시작하는 루틴입니다.
이 다음 편도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숨만 쉬었는데 살 빠졌어요 알려줘요 라고 꼭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숨 쉬는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숨 쉬어주셔서 감사합니다.